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말이에요. 중세 이후의 불교 감잡기 문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중세는 이제 고려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까지 불교가 발전했. 조선 시대 들어오게 되면 숭유 억불 정책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것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테마는 요게 이제 마지막 단원이네요. 자, 잔소리 집어치우고 우리가 301페이지 참조를 하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의 불교. 고려도 이제 불교의 국가니까. 불교 장려를 했겠죠. 태조가 적극 지원했고요. 뭐 연등과 팔관에 이런 것들 불교 행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종 때는 이제 최승로가 불교는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유교를 강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자, 그 뒤에 왕권 강화를 했던 광종이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통합합니다. 통합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계실 거예요. 광종은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사상가들이 이렇게 난립해 있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그래서 불교 통합 운동을 했는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균여라는 스님이에요. 이 균여전의 향가, 이분이 지은 책인 균여전의 향가 12수가 전해지고 있죠. 귀법사를 세웠습니다. 귀법사라는 절을 세웠고 이 사찰 잘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시대 거냐라는 게 문제가 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려 했던 것이죠. 이제 교종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한편 천태학, 남중국에서 천태학을 도입해서 교종 중심으로 선정을 도입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했어요. 운동으로만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간 의통이라는 이 고려의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의 13대 교저가 되면서 안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재관이라는 스님은 천태사 교의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천태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분도 안 돌아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계신 분 누구예요? 균여. 이분이 이제 교종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못했다. 절은 뭐다? 귀법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중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각국사 의천, 국사제도 왕사제도가 있었죠. 의천 이분은 이제 문종의 아들입니다. 왕자 신분으로 스님이 되셨어요. 자, 이분의 절이 바로 흥왕사입니다. 흥왕사 고려 시대의 사찰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엄종이죠. 화엄종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의천 생각하셔야 되겠죠.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청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국청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의 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태종을 창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교관겸수입니다. 교관겸수. 교와 수행, 교관도 있어야 되지만 수행도 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더? 교가 더 우선이다라는 얘기예요. 교학을 중심으로 참선을 하는 선. 그러니까 교종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 중에 뭐를 중요시 여긴다? 교종을 중요시 여긴다. 교관 겸수다. 통합 실패합니다. 통합 실패예요. 자, 그러다가 무신집권기가 되면서 무신집권기 때에 선종을 지원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 항상 이 귀족들은 교종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는 뭐 지방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무신들은 선종을 좋아해요. 자, 이때의 보조 국사, 이분도 이제 국사예요. 진울입니다. 국가의 최고의 스님이죠. 그 나라를 그 대표하는 스님을 국사라고 부르는데 수선사에서 수선사 절입니다. 이 절인데 이 절이 나중에 송광사로 이름 바꿔요. 그러니까 수선사나 송광사나 같죠.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데 그 조직 이름도 수선사예요.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조계종을 만들었습니다. 성공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 종파가 거의 대부분이 조계종이죠. 이론 보겠습니다. 내가 부처다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인 돈오. 네, 내가 부처야. 난 부처야.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점점 수행해야 된다. 점수입니다. 그래서 도노점수예요.
도노점수. 그리고 선종의 수행 방식인 정. 정은 뭐예요? 참선이래요. 정. 바르게 앉아가지고 바르게 그냥 생각하는 거죠. 참선하는 거죠. 교종의 수행 방식인 해. 지혜. 뭐 이럴 때 해자잖아요. 그래서 교학이에요. 불경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 쌍수입니다. 정해. 참선과 불교 경전 이거 두 가지 수행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정해 쌍수. 그래서 도노점수, 정해 쌍수가 무슨 뜻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 통합 운동하니까 무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씨 정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요. 조계종은 불교 통합에 성공! 석세스! 그러면 그 뒤를 이은 바로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이란 스님이 나오는데 유불일지설. 유교와 불교의 뿌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 불교에서 강조하는 뭐 자비 이런 것들 다 하나의 마음이야. 부처님 뜻이야.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 심성의 도야. 이러면 되는 거야. 성리학도 마찬가지 아니니? 너네들 성리학에도 인 강조하지, 효 강조하지 다 똑같은 거 아니니? 그래서 유불일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려 중반기 때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성리학을 그 원나라 간섭기 때에 그 신진 사대부들을 키워서 개혁적인 성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죠. 충자 들어가는 임금들 뭐 충렬왕, 충선왕 뭐 이런 임금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성리학을 수용하고 성리학이 자리를 잡는 데에 이 사람의 역할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정권하고 결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교 개혁 운동을 펼쳐지게 되는데 역시 진울의 수선사 결사합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물론 불교도 통합하지만 이 스님들이 어떻게 하자? 스님들이 독경과 열심히 경전을 읽고 선을 수행하자. 그리고 노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불교 아주 유명한 그 사찰 가게 되면 스님들이 막 농사 짓고 열심히 막 일하시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에 백년결사 운동이 있는데 백년결사라고 그래요. 백년결사. 이걸 결사를 100년사에서 했기 때문에 백년결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강진에 있는 백년사에서 했는데 자신의 행동에 참여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하는 법화신앙. 법화가 바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 백년결사 운동 요새라는 스님은요 조계종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셔야 돼요. 이분은 천태종 스님이에요. 천태종 스님. 천태종은 뭐가 더 우선이라고? 교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야, 이 당시에 진울이 이제 막 조계종이 막 뜨고 있는 막 대세잖아요. 근데 요새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다른 스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요새 교종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요새에? 요새. 네, 교종, 천태종 알아두시고. 자, 원나라 간섭기 때는 보호라는 스님이 당시에 이 권문세족하고 결탁해서 불교가 굉장히 부패했죠. 썩었죠. 그거를 이제 지적을 했고요.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미워합니다. 불교의 미워해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조선이란 나라는 바로 승유억불 정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대장경. 불교 관련된 아주 어마어마한 문화재죠. 자, 대장경은 뭐가냐? 불교 경전인데 부처님이 설법한 교리인 경전이죠. 그리고 규범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불교에서 지켜야 될 법. 그게 율이에요. 그래서 율령할 때 그 율이죠. 법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경과 율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논이 있습니다. 논. 그래서 경률론. 이거를 삼장이라고 합니다. 삼장. 이것이 이제 대장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장경. 그래서 대장경이 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지켜야 될 법, 율, 이거 해석한 거 논. 법률론, 경률론. 대장경. 맨 처음에 대장경은 처음에 만들어졌다 해서 초조대장경. 그럼 언제 만들어졌느냐? 현종 때.
거란이 침략을 했습니다. 이 거란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거란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인산에 보관을 했어요. 이게 초조대장경입니다. 이 거란족 우리가 물리쳤죠. 3차 침입까지 했는데 물리쳤죠. 야, 신난다. 그리고 나서 의천이 이 대장경 나왔으니까 속편이 속장경이 나왔어요. 교장 속장경.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 의천의 속장경은 고려와 송나라, 요나라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 해석을 모아서 교장을 편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석, 해석서기 때문에 해석, 주석이라는 건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을 모은 거기 때문에 대장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장경 아니에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것을 모았다? 고려, 송나라, 요나라. 여긴 이해가 되죠? 고려, 송나라. 송나라 중국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쳐뒀던 요나라, 거란족이죠. 여기에 빠져있는 나라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금나라. 그 다음에 어디? 일본. 이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일본이 불교가 발전했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금나라는 이 당시에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의천이 있을 때는 나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고려, 송, 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제조대장경인데 제조대장경은 다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다시 만들었어요? 몽골이 침입했을 때. 초조 대장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훌륭한 대장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몽골 애들이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대장경 불태워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것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호국불교의 상징인 황룡사 구축 목탑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고려인들이 야 정말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버렸다, 우리 망할 것이다,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는데 당시에 최씨 무신 정권의 최우가 다시금 대장경을 더 좋게 만들자 해서 8만 대장경, 제주 대장경이 8만 대장경입니다. 8만 여장이 넘는 목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제작이 됐어요. 강화도에서 제작이 됐다가 나중에 조선 초에 이것이 해인사로 옮겨집니다. 해인사에서 있는 장경 판전, 대장경을 보관하는 그 건물 9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대장경은 2007년도에 세계기록유산입니다. 어마어마한 문화재죠. 이 대장경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인도라든가 이런 불교 국가들이 있죠. 불교 국가들이 어떤 경전과 관련된 그거 참조를 할 때 우리나라한테 부탁을 한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본산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에 석탑과 승탑 보겠습니다. 석탑. 그냥 이거 이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양식만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양식만. 고려시대 때 5층 석탑. 5층. 제가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석탑이 조영미, 그 다음에 안정미를 위해서 5층 아니면 3층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삼국의 석탑의 모습을 계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것이 평창의 월정사에 있는 팔각 9층 석탑이에요. 팔각 9층이에요. 그래서 다각 다층탑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삼국을 모습을 계승하려면 5층 아니면 3층 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수도 개성에 경천사지에 10층 석탑이 있는데, 이것이 10층 석탑인데 이게 원나라의 석탑을 계승했대요. 그 원나라는 불교가 몽골 애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이것을 계승해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 후반기 때 역시 승탑이 유행합니다. 승탑. 여주 고달사지 승탑. 여기 나와 있죠? 형식이 뭐예요? 팔각 원당형이잖아요. 그래서 신라 후반기 때 후대에 나오는 승탑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형식, 그것을 시대적인 상황하고 잘 접목시켜서 하시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와요. 자, 불상 보겠습니다. 대형으로 철불과 석불을 적용했어요. 이것도 대형이에요. 그럼 언제 했을까요? 이거 언제 했을까요? 고려 전기에 했어요. 왜 고려 전기에 했을까요? 고려 전기 때에 지방에 털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죠. 바로 누굽니까? 호족들이 있었죠.
태조 왕건이 이 호족들을 완전히 중앙집권을 못해가지고 호족들을 끌어안았잖아요. 이 호족들이 내 동네에, 자기 동네에 그 불교 사찰을 후원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힘, 파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형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색, 지역색이 굉장히 강해요. 하남시에 있는 하사창동에 있는 철조 석가 열애자상, 철조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드니까 대형화가 됐나 봐요. 뭐 청동이나 이런 건 굉장히 대형화하기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철조. 그 다음에 그래서 철불입니다. 논산에 있는 관촉사에 있는 미륵보살의 입상, 이거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역적 특징입니다. 거대한 크기고. 자,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에 있는 소조 열애 좌상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부석사에 앉아 있어요. 이건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 요거 조금 있다가 이 자료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머릿속에 쏙 집어 들어갈 겁니다. 쏙 들어갈 거예요. 자, 고려 불상의 특징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는데 고려 초에는 주로 대형 철불, 이는 사찰을 후원하는 호족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신라 불상에 비해 커지면서 인체 구성이 불균형하게 된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너무너무 크게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석불, 거대한 석불, 고려 초반기 때에 지역적 특색이다라는 겁니다. 호족들. 자, 이것이 철불입니다. 이게 철이죠, 철. 이게 청동이라든가 이 금빛을 입힌 거랑 좀 다르죠. 이게 대형이에요, 대형. 하남시에 나타납니다. 철불이고, 이게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불, 대형 석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람 요만해요. 쬐끔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조형미라든가 이런 거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영주 부석사에 있는 소조 열애 좌상이에요. 앉아 있습니다. 뭐와 비슷해요? 통일신라 시대 때에 있었던 그 석굴암에 있는 본조불상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선의 불교 보겠습니다. 조선의 불교는 없어요. 왜? 숭유 억불 정책 때문에 없습니다. 자, 없다가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뭐 서산대사, 뭐 삼양대사가 유명하고요. 건축물로는 이제 조선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서민문화라든가 또 그 다음에 양반들이 이제 눈치 안 보고 종교에 좀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김제 금산사 미륵전, 그 다음에 구례 화엄서 각항전,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8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논산 쌍계사, 부안계암사, 안상 성남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이 보시면 고려 초반기 때는 불교, 숭유 억분 정책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 투자를 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조가 원각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서울에다가. 원각사를 절을 지으면서 원각사 때 만들어진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 원각사 10층 석탑이 뭐랑 비슷해요? 경천사지 10층 고려 원나라 영향을 받은 그거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세조 때 이거 만드는 거예요? 세조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지 자식들도 죽고 지도 맨날 등창에 뭐가 나고 맨날 아파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자꾸 불교라는 종교에 의지를 했던 겁니다. 그 까닭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18세기 때에 나왔던 거, 법주사 팔상전 17세기 때에, 그 다음에 쌍계사 대웅전 18세기 때에 나왔던, 어찌됐건 조선 후기에 나왔던 불교 관련 건축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잡기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감잡기 문제, 사과 접지 말고 감 잡으세요. 막 집어 던진다. 자, 1번 다음 진울의 정의 결사문이다. 그의 불교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는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네, 진울 선생님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 1번 당시 백성들의 신앙적 욕구를 수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 사상에 중점을 두었다. 전혀 관계없죠. 이거 요새죠, 요새. 요새 누가 교종이야? 천태종 스님입니다. 요새는 백년결사. 네, 이거 틀렸고요. 2번 선과 교학은 근본이 둘이 아니라는 정해상수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네. 3번
깨달음과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는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 그렇고요. 4번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포용하는 선교 일치사상을 완성하였다. 그래서 조교정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 1번. 자, 2번 문제. 통일신라의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통일신라입니다.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순례하였다. 해초. 네. 그렇죠. 니은 승랑이 중국에서 활약하면서 삼론종 발전에 기여했다. 승랑이라는 스님 처음 들어봅니다. 누굴까요? 6세기 때에 고구려의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아니죠. 진표가 금산사를 중심으로 법상종을 전파했다. 법상종. 이 법상종이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은 불교의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야.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가 법상종이에요. 근데 금산사는 어디에 있어요? 금산사? 근데 금산사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있잖아요, 우리. 견훤 있잖아요, 견훤. 견훤이 후계자를 잘못 정해가지고, 금강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후궁에서 난 소시를 태자로 앉혀가지고 원래 낳았던 그 소생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신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둬버렸죠. 아, 이러면 백제에 관련된 절이겠거니 생각하는데 이 금산사가 백제의 절입니다만 나중에 가면서 경덕 왕 때로 추정합니다. 경덕 왕 때에 이 금산사를 대형화시키면서 여기에 스님으로 진표라는 스님이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진표. 예,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을 왕실과 귀족의 지원을 받은 흥왕사, 현화사 등이 큰 사원이 세웠죠. 흥왕사는 우리가 앞에서 나왔네요. 흥왕사 누가? 천태종을 창시했던 누구? 의천과 관련된 사찰이고요. 현화사는 어떤 절이냐면요. 현화사 고려 현종이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빌리기 위해서 만든 절입니다. 이거 고려시대 때의 절이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골라줘야 됩니다. 기역과 디귿.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고려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건은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승과를 실시했다. 자, 여러분들 이 승과 과거잖아요. 이거 언제 한 겁니까? 광종 때 한 거예요. 그리고 승과는 말이에요.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승려의 품계를 정하는 시험입니다. 스님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스님의 품계를 정하는 거예요. 의천은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진울은 수선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운동, 수선결사. 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새는 백년사를 조직해서 선종이 아니라 교정, 천태종이죠.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없죠? 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교를 테마로 했던 우리의 역사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테마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가오르는 독립전쟁과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힘차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